아, 근데 뭐 다들 환율 오른다고 왜 이렇게 다들 시끄럽고 난리예요? 오버한지 참 모르겠네. 다들 뭐 그래 지랄 난리 났다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 살 때 달러로 바꿔가지고 물건 살 것도 아니고 용용용용용 신박한 개멍멍멍 왈왈왈 소리는 아지매 아니 소장님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중간이라고 한다는데 제발 좀 스스로 증명을 좀 하지 맙시다. 이 바보 멍청이라는 걸 말이죠. 아파트 최근에 매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동산을 몇 군데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예 저거는 뭐 주작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몇 군데 이제 부동산 근처에 있는 소장님들 만나 뵙고 그 문자로 처음에 연락하거나 통화를 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저랑 잘 통하시는 분들이 있죠. 피드백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답변 잘 해주시는 소장님들 몇 분을 미리미리 약속 잡고 제가 한 날에 부동산을 딱 돌면서 한 부동산 갔을 때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처음에 갔을 때는 아파트 뭐 관련된 정보 얘기하고 손님 있냐 없냐 요즘에 뭐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죠 보통. 손님 별로 없다 근처에 다 뭐 구축이고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는 올라가는 거죠. 연말 될수록 또 거래가 일어나긴 하지만 죽을 맛이다. 본인이 아시는 부동산 소장님도 몇 군데 벌써 문 닫았다 얘기하시고. 근데 아파트 매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책상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테이블에서 얘기하다가 거기에 보통 신문을 보통 놔주시죠. 그 신문에 거기에 환율 이야기가 거기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환율이 오른다고 뭐 그렇게 다들 오버하고 시끄럽고 난리냐 다들 뭐 지랄 난리 났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살 때 달러로 바꿔가지고 물건 살 것도 아닌데 왜 저래 다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저 멍멍이 소리를 혹시나 나를 저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내가 바본지 아닌지 아는지 모르는지 다른 부동산 제가 이제 바로 가야 돼서 더 이상 길게 대화는 못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한 게 사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큰 틀에서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 뛰어난다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큰 파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바꿔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환율이 뭐 오르니 뭐 많이 호들갑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국가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건 제가 이제 확신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저 말을 생각에 사람이 보통 자기의 주관이 있는 거죠. 그게 100% 믿고 있다 저 사람은. 저 환율 오른 것과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원화로 바꿔서 사는 것과는 문제가 없다.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확실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믿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상식이자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저 신문이나 요즘에 뭐 뉴스 유튜버들의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게 오버한 것이고 불안이라든지 인간의 심리 뭐 이런 것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분이 근데 나이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됐는데 나이가 저보다는 좀 어려 보였습니다. 너무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죠. 97년도 98년도 그때가 이제 IMF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걸 잘 모르나? 이분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인가? 근데 좀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지혜가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삶의 통찰력이 막 크다거나 특히나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은 저는 이번에 아니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본인 세상, 본인 이제 거기 이제 사무실 있죠. 부동산 사무실. 또 집에 가서는 가정. 또 돈을 버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본 원리 모른다. 환율이 어찌 오르고 어찌 내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관료도 아니고 말이죠. 공무원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원리는 다 알자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들으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화폐가 막 풀릴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가치 종이화폐는 가치는 떨어지는데 실물자산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고 있다. 뭐 1%대 지금 성장 몇 년째 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물가는 2%대 3%대를 이렇게 올라가니까 역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그냥 이게 다 이어지는 하나의 그냥 현상인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이제 빠져 들어갔구나. 수출로 예전부터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죠. 제조업이 강국인 대한민국. 자원이 보통 잘 나지 않는다 그러죠. 대한민국. 원유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다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다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름, 원유를 수입해서 뭐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팔는 거고 농산물, 원자재 전부 다 수입이죠.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다? 원화가치 하락? 달러는 강세 상대적으로.
그 수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달러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달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만 반대로 수입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의존하는 이런 기업들, 또 정부,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네. 생산 단가. 그러니까 재료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재료값. 굳이 우리나라 안에서 원화로 물건을 사죠. 달러로 안 바꾸고 원화로 사지만 그 물건 값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네. 부동산 쪽에 일을 하시니까 그쪽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꾸 최근에 분양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분양가. 분양가가 왜 자꾸 올라가지? 건설사에서 얘기 들어보면 막 공사비가 오릅니다. 자재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릅니다. 땅값도 오르고 다 오르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상승되어서 분양하면 다 이게 소비자에게 분양자에게 다 전가되는 게 똑같아 걸린 거죠. 최근에도 저도 이제 오늘도 기름 넣고 왔지만 기름값이 갑자기 막 올랐더라고요. 이거 보면 생각이 저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기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는다. 항상 얘기하는데. 또는 장 볼 때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짜리 들고 가도 뭐 몇 개 살 게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정부 들어와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기본소득이다 뭐다 또 내년에 또 총 예산이 역대 최고 규모인데 또 들어보니까 또 전 국민에게 나눠줄 뭐 기본 뭐가 있고 지역에서 나눠주는 지역화폐가 있고 이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돈이 풀리고 막 역대 최대 풀리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이 영향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가치가 그냥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안 그래도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놈의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망쳐놨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거죠. 매년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되고 달러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최근에 그래서 IMF가 이 경고를 했죠. 대한민국 이런 확장 재정 정책이 과도하다. 심각성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그런 상황이다. 무섭고 매서운 현실이 우리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환율이 오르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고 호들갑입니까? 소장님.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또는 책 한 권만 빠삭하게 다 읽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하시려면 최소한 이렇게 경제의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소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셨죠. 지금 많이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 특정에 있는 아주 소수에 있는 특히 뭐 서울에 다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몇몇 군데. 대구에도 똘똘한 뭐 수성구 쪽에 똘똘한 뭐 범어동 만천동 그쪽 아니면 다 가구의 이제 대장 아파트 쪽으로 그쪽은 막 불장이고 신고가 오르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아직까지도 손님이 별로 없다.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왜 거래가 안 되지? 거래가 되어야지만 이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수입도 늘어나고 내수가 또 살아나고 그 돈으로 이분들이 또 월세도 사무실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 써야 되고 애들도 있으면 자녀 먹고 키워야 되고 돈을 모을 거고 스스로.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구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지금 몇 년간의 고금리 폭탄 미국발에 거기서 터진 고금리 폭탄에서 대한민국 금리가 올라가고 플러스 입주 물량이 또 대구는 엄청 많았죠. 대세 하락 폭락장이 지금 사면 망한다. 거래를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시간에 몇 년의 암흑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거쳐가면서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기다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 이제 느낌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소장님들의 각각의 개개인별의 능력이겠죠. 능력. 광고 마케팅 또 어떻게 손님을 빨리 끌어들여서 거래를 딱 성사시키려는 영업 능력 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동산 소장님들 만나 뵈거나 왜 어려워하는 거 이런 분들이 보시면 까칠한 분도 계시고 솔직히 예전에 복덕방 아저씨 할아버지 이미지 있죠. 알아서 손님이 내가 이렇게 딱 목 좋은데 딱 사무실 차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가지고 물건도 내놓고 또 거래하는 손님도 알아서 그냥 찾아오는 온라인 홍보 같은 거 광고 마케팅 전혀 하지 않는 분도 많고 아직까지 예전 마인드 있죠. 예전에 한두 번 집을 탁탁탁 보여줬는데 결정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있으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사냐고 왜 이렇게 뭐 결정장애 있냐는 식으로 하면서 꼽주고 나도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당신 사야지 아니 뭐 거래해야지 강압적인 분들도 아직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는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는 소장님들도 아직 많고 정말 직접 뛰고 발로 뛰면서 브리핑 잘 해주시고 손님들 가렵고 이런 것들 잘 알려주시고 매도자 간의 중간에 협상을 잘 해주시면서 이렇게 탁 이어주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안 그런 분들도 많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최근에 저한테도 사진 좀 그냥 보내달라고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탁탁 찍어가지고 열심히 참 하면 좋겠는데 참 사진까지도 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사진 받아가지고 거래 되면 좋고 아니면 모르겠고 정말 급하지 않은 분들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개인별의 마케팅이나 본인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능력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똘똘한 한 채 기조를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도 않았고 거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다주택자를 혐오하고 세금 폭탄을 막 때리려 하고 그들에게 적폐세로 간주하는데 누가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예전처럼 임대를 줄여야 하겠습니까? 대출도 안 되고 전세도 예를 들어 잘 안 빠질 때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고 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내주고 그 사람은 대출이 있으니까 월세를 내든지 그래서 금리 있으면 그렇게 이자를 충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대출이 완전 다 막아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인식도 안 좋고 세금 폭탄 때린다는데 누가 집을 사서 임대를 주겠냐.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100% 정책, 100% 국가의 잘못. 그 의견을 저는 내야 될 타이밍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누가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 정신 차려셔야 돼. 진짜. 살이 썩고 골마 가고 있는데 후시딘 발음은 났습니까? 문제의 본질에 정확한 확실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리가 잘리기 전에 다리가 다쳤는데 썩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죠. 공감해 주시는 소장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래를 막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존재하는지 저 정말 궁금하고요. 대출도 한도를 딱 깔아버리고 신용점수 높은 사람에게 오히려 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의 노예, 조선시대의 이런 종의 피가 아직까지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협회, 그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 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거기 협회장님들 뭐 하십니까 지금? 한 목소리 낼 때 아닌가요? 위에 계시는 분들 자리만 딱 차지하지 하고 있지 말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 빨리 없애자. 공급을 잘 되게끔 건설사의 이런 무슨 악법들 다 이렇게 막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노랑봉투법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건설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공기는 더 늘어나고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누가?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 물건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전월세 물량이 이렇게 딱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막아버리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목 졸라서 다 없애버리고 다 떠나가고 있고 그럼 다 자기 집에서 다 사는 실거주자들 있고 나는 지금 전세를 월세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다?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면 지금 여기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거죠. 다들 진짜 공공임대 가서 살고 싶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 부동산 특히나 이 대한민국 중개 관련돼서 협회에 있는 높으신 분들 있죠.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밑에 있는 분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거래가 안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정말 다 같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방문해서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이 소장님이 갑자기 하시길래 놀래가지고 이 얘기는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본질적인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